신평의 아내는 성남 시민들이 성남시청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비를 하기 위해서 온갖 브로커들이 드나든 것, 신평과 그의 아내라는 자는 그 브로커들을 시민이라고 봤나 봅니다. 오늘 이슈는 신평이라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지요? 경북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경북대 로스쿨 교수보다 더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별칭입니다. 그리고 이 신평이라는 자는 마치 자기가 오랫동안 정치 일선에 있었던 양 이렇게 저렇게 평론을 해댑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다 넘어가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정치적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과연 신평은 도대체 어떤 자이길래 이 시점에서 이재명을 저렇게 평가를 할까?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이재명이 어떠한 자인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적 신의가 있었다면 6명이나 의문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물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신의, 아니 인간적 신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오늘 TV조선 신통방통에서 오늘 아침 시간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 마지막엔 처장이었죠. 이 개발처장의 편지가 하나 더 공개됐습니다. 대장동 실무 총책임자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일을 받아서 자신이 실무자로서 했을 뿐인데 회사나 성남시나 모두 다 네가 책임져라라고 왕따를 시키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하는 과정을 견디기 힘들어한 그런 내용이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이란 자가 신의가 있었다면 그렇게 놔두지 않았겠지요. 아니, 그 책임을 모두 다 떠넘기지 않았겠지요. 대장동에서 유동규를 잘라버리듯이 김문기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왜 모른다고 하냐? 대장동과 자기는 관련이 없다. 그건 실무자가 알아서 했을 뿐이다. 그리고 유동규라는 자가 돈을 받아 처먹기 위해서 다 기획한 일이다. 라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만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금 야당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치적 신의가 있는 자입니까? 이 신평이라는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이 유동규가 내는 돈으로 골프를 치고 외국에서 요트를 타고 바다 낚시를 즐기고 그 다음에는 남을 나라하고 유동규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웁니까? 도대체 신평이라는 자가 왜 이렇게 이재명을 칭송하느냐?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신평이라는 자는 원래 이재명의 캠프에 있었던 자입니다. 2021년 1월 26일자 신동아 기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신동아는 신평에게 원고를 받아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신평의 풀필이라는 제목이고요. 당시에 이재명이라는 사람, 정치인을 칼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연달아서 나오네요. 이재명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신평은 아내와 함께 시장실을 찾아갔다. 라고 이 칼럼에서 고백을 합니다. 시장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박근혜 때와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 인간이 그 인간 같아요. 라고 말하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특유의 시원한 대답을 했다. 정부 수립 후 다 그놈이 그놈이지요. 보수건 진보건 똑같은 자들이 앞으로 나서서 매번 번갈아가며 다 해먹는 거지요. 나는 스쳐 지나가듯 그가 무심코 한 이 통렬한 말을, 시원한 대답, 통렬한 말을 듣고 그가 가진 반기득권자로서의 진정성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재명은 시원한 대답을 하는 자고 통렬한 말을 하는 자고 반기득권자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 자, 사람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아내 얘기도 나옵니다. 부부가 함께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이재명과 만나고 돌아오는 자리에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우리 대구 경북 지역 관공서와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성남시청에는 시민들이 마치 자기 집인 듯이 아주 편안하게 오고 가는 것이 느껴져요. 그 시장에 어울리는 그 청사였다. 찬사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신평의 아내는 이재명과 만나고 돌아오는 자리에서 성남시가, 시민들이 성남시청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김인석 같은 브로커들이 자유롭게 드나든 것, 김인석 같은 브로커들이 2층을 자유롭게 드나든 것, 정진상과 이재명을 만나서 옹벽을 세우고 도저히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곳에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해주고 임대주택을 100% 한다더니 하나도 없이 해주고 일반 분양으로 다 바꿔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환수시켜준다더니 일부러 그 개발업자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성남도계공을 빼뿌리고 이런 노비를 하기 위해서 온갖 브로커들이 드나든 것 기억합니다. 그런데 신평과 그의 아내라는 자는 그 브로커들을 시민이라고 봤나 봅니다.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더라. 신평의 이재명 칭송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대목들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재명은 일찌감치 우리 사회의 모순과 호의를 온몸으로 깨달으며 자라났다. 김정은 북한에서 칭송하는 것 같으네요. 어렵게 변호사가 되자 기득권자의 탐욕에 의한 사회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었다. 이런 이재명이야말로 말 그대로의 순수한 진보다. 신평이라는 자가 이재명이 순수한 진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신평은 이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중당이나 정의당 혹은 더불어민주당은 껍데기 진보고 이재명이 순수한 진보라고요. 그 다음 대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한국의 두테르테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 오해라고 이야기하는군요. 신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요소를 2가지로 요약하면 욕망과 초월인데 상반되는 요소가 함께 어울려 인간의 내면을 이룬다. 솔직히 개소리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끝에 읽죠. 이재명은 당장의 생존에 쫓겨 살아오며 이와 같은 과정을 충분히 거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니 적지 않은 국민에게 그의 인상을 거친 모습으로 비친다. 이 때문에 한국의 두테르테라는 말이 나온다.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이재명이 형수한테 쌍욕해놓고서 하는 변명. 제가요 좀 거칠게 살았어요. 제가 비천한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도박만 하고 야반 도주를 하는 그런 집안에서 내가 소년공이었기 때문에 좀 거칠어요. 라고 변명하는 걸 심평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이재명의 심평이 하는 이재명에 대한 칭송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재명의 대선 후보직 쟁취와 여부와 상관없이 그는 민주당 나아가 한국 정치에 위대한 유산을 남길 것이다. 그 유산을 살리면 조만간 우리 사회는 진보 귀족에 의한 위선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다. 이재명이야말로 진정한 진보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할 사람이라는 칭송으로 이 칼럼은 글을 닫습니다. 자,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어떤 자신의 동원할 수 있는 수사를 다 동원해서 정치인을 찬양해주면 뭐가 돌아오는지요? 뭐가 돌아올까요? 심평은 이재명의 캠프에 들어갑니다. 이재명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증거 많습니다. 2017년 4월 13일자 대선이 한참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솔직히 이 풀피리보다 앞서 있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심평은 이재명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이재명과 안희정을 꺾고 대통령 후보가 되자 당시만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건 경선에 이긴 자는 경선에서 패한 사람들을 전부 다 탕평책이라고 해서 패한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용광로 캠프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민주정책 통합 포럼이라는 것인데요. 안희정, 연정, 이재명 공정사회 하나로 통합포럼 출범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기사에는 구성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이라는 대목을 보면 문재인 후보 측에 누구누구누구, 안희정 지사 측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각각 자신과 함께 했던 경쟁자들의 캠프에서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나의 어떤 커다란 싱크탱크를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심평이 어디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시장 측 해놓고 문진영, 서강대, 심평, 경북대. PD님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관련 기사 나오기 전일 겁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시장 측 해놓고 심평, 경북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빼박 아닙니까? 기획, 대선 후보 캠프에 법조인 출신 누가 있나? 라는 기사에도 심평이 등장합니다. 이재명 측 사람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 2020년 한국경제신문 심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정신 공정 구현할 대권 주자는 여당에는 이재명과 야당에는 윤석열이다. 양다리 걸쳤죠. 자, 지금까지 심평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심평의 앞에 붙은 별칭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 찾아본 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말고 그거야 해바라기 양지 쫓는 거니까요. 그 이전에 심평이라는 자 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많이 칭송되는 자는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 있었고 나중에 문재인 캠프에 통합돼서 통합 포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자의 정체는 좌파죠. 좌파 캠프의 두 사람의 정치인의 대통령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었던 자를 우리는 마치 보수파의 멘토처럼, 그런데 보수파의 멘토처럼 쓰는 건 사실은 지금도 좌파 매체들입니다. 좌파 매체들이 우파를 조롱하기 위해서 심평,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심평 해놓고 심평이 하는 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이 윤 대통령의 뜻인 양 윤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서 써먹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심평은 지금도 마치 자기가 대단한 무슨 정치계에서 뼈가 굵은 양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은 더 이상 심평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멘토라고 쓰지 마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평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입니다.